이거는 이제 오늘 복제해드릴 툴은 박청자 스폰서님이 그러니까 신규분들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 쓰시는 툴인데 우리 셀미팅 8주 하다 보면 사실 에브리데이 설명 길잖아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성격이 급하시니까 다 못 들으세요. 그런 분들께는 과연 어떻게 이거 풀어드려야 되나 정보를 그럴 때 쓰시는 툴이래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드릴 때는 항상 그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 키워드 포인트를 해서 형광펜 칠한 부분을 딱딱하고 드리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보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 찾아서 형광펜이나 볼펜을 치시면은 거기가 포인트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먼저 헬스팩 페이지 한번 켜볼게요. 찾으셨네요? 21페이지, 20페이지랑. 보시면은 이 헬스팩 맨 윗부분에 그 식약처에서 인증한 마크 두 가지가 나와요. 보시면은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양제에도 등급이 있대요. 인증을 할 때. 제일 아래 단계는 그냥 건강식품. 우리 왜 시서스 가루 무슨 가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약간 아래 단계로 인증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쓰여 있으면은 중간 단계로 이해하시면 된대요. 그리고 인증 마크에 건강기능식품이다 라고 써있으면 가장 고가의 단계 그렇게 인증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대요. 그런데 과연 소비자분들은 이런 내용을 아실까요? 모르시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건강기능식품 골라 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마크 또 옆에 보시면은 광고 심의 필이라고 써있는 거 보실 거예요. 여기 에브리데이 뒷 표지를 보시면 무단 배포 금한다. 이게 저작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 모든 문구 하나하나가 다 식약처에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예요. 심의를 통과했다는 거. 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 마크 없이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해당 회사는 6개월 영업 정지까지 먹을 수가 있대요. 이 부분은 알려주셔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공신력도 생기겠죠. 우리 왜 서플 풀 때 그 서플에 대한 공신력 얘기하듯이 이 에브리데이의 공신력도 이렇게 풀고 얘기해 주시면 그분들이 절대 버리지 않고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좀 앞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인증 6페이지 7페이지 먼저 볼게요. 7페이지 보면은 그 서플에 대한 거랑 그리고 처방전이 많이 나와요. 보시면 CPS랑 PDR이 나오는데 이 다음 버전 아마 CPS가 비중이 더 커져서 나올 거래요. 유산화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장 강력한 툴이 서플리먼트이듯이 타사에서는 이제 처방전이라고 하면서 PDR을 들고 얘기하는 경우가 요새 되게 많아요. 그들도 이제 도구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차이점을 굳이 얘기하다 보면은 PDR 옆에 작은 거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처방전이 필요 없는 건강기능식품이 등재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죠? 거기에 이제 형광펜이나 줄 치시면 되고요. 이거는 미국의 PDR, 미국의 이제 의사들이 보는 편람 정도 참고 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CPS는 캐나다 의사들과 약사회에서 직접 처방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줄 치시면 되고 실제로 박청자 스폰서님의 따님이 캐나다에서 의대 공부를 하면서 CPS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한번 대여를 해주려고. 근데 PDR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교보문고 가면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CPS는 의료인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여해 주셔서 보셨는데 유일하게 유산화만 등재가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유산화 제품은. 그래서 왜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유산화 사업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왜냐면 캐나다는 복지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영양제 그 바우처가 있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좋은 거 처방받아 먹잖아요. 유산화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공짜로 먹는 거에 대한 니즈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증 가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다 알 필요 없지만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인증이다라는 거는 현관에 쳐주시면 되는데 일단 NSF 인증이라는 거는 그냥 스포츠 선수, 스포츠, 도핑 이렇게 그 정도 줄 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딘지 정확히 알려줘. 어디? 보시면은 여기 여기 NSF 인터내셔널 보면은 세계 도핑 방지 기구 써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줄에 스포츠 제품 인증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소비자분들은 형광펜 칠해주시면 돼요. 여긴 이런 거다 하시면 되고, 여기 GMP 인증이 있어요. 맨 위에 왼쪽에 GMP라는 거는 제조 시설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유산화는 그냥 그런가 보다 좋은 건가 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나라 GMP인지가 되게 많이 중요하대요. 우리나라에서는 GMP를 받으려면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대요. 근데 유산화는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GMP는 한 160가지를 통과해야 이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GMP를 인증받고, 그리고 그 옆에 FDA 승인까지 받았다는 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는 게 좋죠. 의약품 FDA. 그렇죠. 식품 아니고. 식품 FDA랑 그리고 의약품 FDA는 다른데, 식품은 그냥 그저 먹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인데 의약품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식품 FDA인지 의약품 FDA인지, GMP도 어느 나라 GMP인지 요걸 구별을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얘기가 많겠죠. 자, 그리고 왼쪽에서 위에서 두 번째 가운데에 보시면은 USP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USP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중증 환자가 먹어도라는 안전하다라는 인증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사설이긴 하지만은 박정재 스폰서님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 양약 드시고 좀 부작용 나거나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엔도톡신이라는 그 성분이 다 들어가요, 모든 양약에는. 근데 그게 모두가 위험한 건 아닌데, 특정 알러지나 특정한 체질 있으신 분들 그거 드시고 좀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USP는 그게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인증이래요. 근데 저는 이건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게, 간혹 이걸로 내가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나만 알고 계시고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되고, 이 USP 인증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레이스트랜드 박사가 처방 사례집 만들 때 유산화 영양제 가지고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줬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프로젝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검토한 게 USF 인증 받았는지였대요.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 외에 뭐 컨슐랩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영리 단체거든요. 화해랑 얘기를 같이 비교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해 요새 되게 광고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영리 단체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 진짜요? 몰랐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어플은 다 좋죠. 그렇죠. 근데 밀어주는 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컨슈머랩은 비영리라는 거,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는 선택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포인트를 찝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이런 인증들이 있다는 거 형광펜을 칠해가지고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8페이지 보시면은 유산화랑 파트너십 맺고 있는 기관들이 나오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백악관 과학기술연구 참여, 여기 형광펜 하시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마이크로바이옴, 거기 형광펜 쳐주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요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많이 붐이 일고 있잖아요. 미래 기술이고 다들 그 얘기 다 알잖아요. 심지어 지금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왜 아무리 우리가 미생물 많이 연구해도 기상청도 날씨 잘 못 맞추는데 어르신들 통증 있으면 비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맞죠.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 영상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봤거든요, 유튜브에.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되게 많대요. 근데 거기서 만든 프로젝트보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예측하는 게 되게 더 정확하대, 질병 예측력이. 이거 그런데 이거를 백악관에서 연구할 때 유일하게 유산화 연구진들하고 했거든요. 그만큼 유산화 연구진은 장내 미생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내 미생물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근데 우리 장내 미생물을 챙길 수 있는 제품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거든요. 유산균, 식이섬유, 종합비타민. 근데 요 3개는요, 그냥 4인 가족 장내 미생물 챙기는 그냥 건강 비용인 거지 절대로 사업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다 했다는 거는 유산균부터가 일단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이런 거 중요성 연구하시고, 어디 걸 먹어야겠어요? 당연히 유산화 거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시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17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은 제품 추천군이 있어요. 마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임산부다 하면 뭐 먹으세요? 이렇게 세로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챙겨 먹으세요. 추천군인데, 요거는 유산화에서 요거를 정한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인증인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임산부 마크 위에 임산부 마크 형광펜으로 칠해주시면 좋은 게,
임산부가 먹어도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임산부들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요. 이것도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아이 처음에 둘째 가졌을 때 모르고 임신인지 모르고 2달 동안 막 MRI 찍고 막 장량, 위험량 다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물었었어요. 아이를 지워야 하나 하고. 근데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영양 좀 공부하신 분들이 다 얘기하신 게 16주 이전에는 아이한테 탯줄로 영양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산부 인증 마크 있는 거 얘기하시면서 그 예비 부모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 부부가 같이 해독하는 거. 그리고 차선책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은 17주부터는 정말 영양을 잘 챙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들의 욕심이 다 그렇잖아요. 내 아이는 똑똑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근데 이 후천적인 게 보면은 그렇게 다 달려 있는 거죠. 특히 아이의 뇌 발달은요. 출생 그 임신 17주부터 생후 한 1000일까지가 다 그게 80%가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신 16주 이상부터는 정말 잘 챙겨 먹으면 후천적으로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아이가 되게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유산하라는 회사가 대체 어떤 회사냐라고 박청자 선생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설립자에 대해서 나오는 맨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 5페이지 그래요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에 보면은 세포 배양 여기 줄 쳐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앱스타인 바이러스랑 그 아인슈타인상이 어디 있지 그게? 뒤에 있나? 상 많이 받은 데 있어요. 유소다에 맞나? 여기 앞에 있다. 맨 앞에 있다. 맨 앞에. 맨 앞에 있다.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잠깐만요.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보면은 유산하라는 회사가 만약에 누가 그럼 유산하라는 회사 무슨 회사야라고 물어보면은 혹시 어떻게 소개하고 계세요? 무슨 회사라고 하면은 되게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세포 과학자들이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 맞아요. 정확하시네. 저는 예전에 영양제 회사, 다이어트 회사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박정자 스폰서님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 얘기 듣고 나 되게 반성했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이 회사는 그 세포 배양 전문가래요. 그래서 그 우리 혈액 검사를 병원에 가잖아요. 혈액 검사 왜 하러 가세요? 박정자 스폰서님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질병이 뭐가 있는지.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에 대해 잘 알려면 진단을 할 수가 없대요. 세포에 대한 기술이 없으면. 근데 세포를 배양했던 곳이니까 얼마나 진단을 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유산화가 그 제약회사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수많은 제약회사가 있었지만 모든 회사들이 진단 키트를 만들지 못했대요. 그거는 세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그 창립자가 옙스타인 바이러스 바라고 그 대상포진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었잖아요. 그 외에도 30여 가지 키트를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간호대 교수님이라고 어떤 리더스 분이 계셨나 봐요. 이 옙스타인 바이러스 바 듣고 나서 지금도 그거 되게 많이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하시면서 박준자 스폰서님은 그거 보시라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세포 과학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신대요. 좀 범위를 크게 단순히 영양제나 화장품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요 정도 그분들에게 바쁘신 그분들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펼쳐서 형광펜 친 부분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고 유산하라는 회사가 이런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툴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인형이라도 앉혀놓고 연습하고 이거 오라고 하더라고요.